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거 만들어서 카톡 검열하고 댓글 같은 것들 고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매우 오만한 행동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전영기 의원이 앞장서서 이 국민들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약속드린 대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고발당하면 이걸 변호사를 비용을 들여서 선임해서 대처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뺏기거든요. 저는 이 민주당의 고발이 애초에 지금 법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견서를 내서 일단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 영상에 혹은 또 제가 공지해드린 이메일로 피해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제가 제 커뮤니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고발당하신 분의 이름과 고발당하신 분이 쓴 글 내용, 요것만 딱 넣으면은 바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완성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국민 여러분께 유리한 법리나 판례만 담았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하시거나 또 이것을 활용하셔서 좀 바꾸시더라도 저는 법률상 대처에 그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요. 먼저 모든 의견서에 자기소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함하고 나이를 쓰시고 첫 번째,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다. 이 점을 먼저 기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평범한 국민이고 민주당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고발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분노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차례대로 좀 설명드리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민주당이 이 고발 남발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함부로 고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제일 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법리적으로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장래의 목표로 해서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행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란을 선동함으로써 장래에 내란 행위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란죄가 끝나버렸으면 내란 선동죄도 없는 겁니다.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것은 막 어떤 걸 선동함으로써 뒤에 내란 행위가 군대가 출동하든지 뭐 어떤 폭동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 평범하게 댓글 다시거나 카톡으로 글을 옮겼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어느 군대가 출동을 하며 어떤 폭동행위가 일어납니까?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요. 즉, 그 내란 선동죄와 내란 선전죄 모두 과거에 있었던 내란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내란죄에 대한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무엇을 누구한테 감히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고발당한 당사자는 평범한 국민이기 때문에 무슨 인적 조직이 있거나 물적인 지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이 있어서 내란을 선동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요? 글 좀 옮긴다고 해서 내란이 선동이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고 해도 최소한의 이 법적 요건은 비슷하게 맞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하려고 하면은 먼저 민주당이 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누구와 함께 내란을 기획했냐?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냐? 어떤 방법으로 내란죄를 선동했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내란죄가 새로이 발생했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서에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민주당에 먼저 그런 것들을 입증하도록 요구해라. 그게 입증되고 나서야 우리 국민들을 소환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불러서 물어본다? 그 자체가 인권 침해고 적법절차 원칙 위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민주당이 제가 말한 것 모든 것들을 당연히 입증 못하겠죠. 입증해야 비로소 그 이후에 법리를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의 원칙이 뭡니까? 무죄추정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은 비상계엄을 한 것 자체가 무조건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죠. 그래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피고인은 12계엄이 5개 재판받고 있습니다. 다 유죄입니까? 그런 범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민주당을 이끌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무죄 추정 원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본인들은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우면서 기사가 조금만 잘못돼도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막 기자들을 제소합니다. 그 언론도 입틀 막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판 중이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반협박합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고 이재명에게만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고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들에게는 무죄 추정 원칙이 없습니까? 다 유죄 추정 원칙입니까?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허위사실 유포고요. 그게 확정 판결이 다 나기 전에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통치행위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소추 남발하고 예산 삭감하고 위헌적인 입법을 폭주하고 국정이 마비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인지 누가 먼저 국정을 마비시킨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지, 누구도 내란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스스로 민주당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던 내란죄를 스스로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당연히 내란죄임을 당연히 전제로 한 민주당의 일반적인 주장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비상계엄 이퀄 내란죄가 100% 확실하다고 그러면 왜 철회합니까? 비상계엄 있었던 사실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났잖아요. 왜 내란죄를 철회합니까? 헌법재판에서 본인들도 입증이 자신 없으니까 철회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난 그거는 당연히 법리적인 주장이고 국민 누구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 것이지 그걸 왜 입틀막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의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나 오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내란죄로 인정이 된다, 확정 판결까지 다 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내란 행위가 종결이 된 거예요. 민주당 논리대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거는 내란 선전선동죄가 아예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발당한 글을 자신 있게 쓰면 됩니다. 여기 제가 그 공란으로 그 글을 써야 되는 부분만 공란으로 비워놨거든요. 거기다가 쓰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않도록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 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쉽게 마음대로 고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형사처벌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그 법의 잣대가 들이대져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국민들 협박하듯이 고발한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경찰도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고발했다라고 해서 국민들 함부로 수사하면 정말 큰일 나고요. 경찰 공무원이 아닌 그 민주파출소라는 민주당이 만든
거기에다 수사권을 손에 쥐어주는 행태예요. 이런 반헌법적인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진정한 내란범은 민주당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무려 29번이나 탄핵소추안 발의했고 인용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서 국무회의 마비시키겠다고 협박도 했죠.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특검법도 막 반복해서 발의했죠. 카톡 검열하고 여론조사기관 검열했다는 것도 국민의 눈과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곧 국헌문란행위이고요. 무한탄핵, 반복특검, 카톡 검열 이런 거 반성해야 되는데 본인들 듣기 싫은 말 하는 국민들 고발하잖아요. 심지어 이재명에게 딸랑딸랑 하려고 이재명 본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발하고 앉았어요. 아니 이재명 본인에 대한 고발은 본인 돈 들여서 하십시오. 왜 국민 세금으로 본인 관련된 고발을 국민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게 국고를 축내는 일이요. 그 자체가 저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형평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올린 댓글만 보면 허위 내용 엄청 많아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판명되고 김의겸 전 의원도 100기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조차도 그거 옹호하는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수사 안 합니까? 김어준 씨 관련해서는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지적해드렸다시피 부정선거론을 정면으로 다뤘어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가 붙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던 그 선거에서 그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그거를 4년에 걸쳐서 다큐멘터리를 찍어가지고 그 몇 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 상영도 했습니다. 그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그거야말로 내란 선전선동이고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그 사람들 먼저 소환조사해야 되고 경찰이 우리 국민들 조사하려면 김어준 씨랑 김어준 씨 지지자들부터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열받아서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이 민주당의 고발건은 내란 선전선동죄가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이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소환부터 하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고 이 의견서를 먼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고도 경찰이 비합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미리 고지해드린 댓글이나 또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댓글로 좀 곤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긴 이메일 주소로 내용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관련 내용도 설명드릴 거 드리고 경찰이 만약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이 고발을 당했지만 저는 제 가족이 고발당했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정말 정성 들여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담았기 때문에 분량은 10페이지 정도이지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법리적인 주장을 저는 어느 정도 다 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경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쟁점이 필요하다면 두 번째 의견서 양식도 계속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해드린 의견서 얼마든지 퍼다 쓰셔도 되고요. 뭐 영상으로 만드시거나 실제 자기 사건에 활용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논리에 보태주시거나 어떤 것도 저 저작권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